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식 일정 첫날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20세 용사도 추억해야 한다며 서울 현충원 대신 대전 현충원을 찾았고 5.18 이후 태어난 첫 세대 대표라며 광주로 내려가 철거 붕괴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선 파격이 여의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며 주류 정치가 외면해온 논제를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존을 키워드로 내건 이 대표의 첫날을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첫 공식 일정은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장 대표님이 좀 힘들고 보고 저희 아들이 제일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시민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이 있는 서울 현충원이 아닌 천안함 용사들이 묻힌 대전 현충원을 먼저 찾아 눈물을 흘린 겁니다. 방명록엔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이 대표는 대전 현충원 참배에 이어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인데요. 이 대표는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라며 철거 공사 과정에 정치권이나 관계자들의 유착이 있는지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호남 동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5.18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광주의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그 정신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을 것이고.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 광주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전임이죠.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 지도부 회의와 36세 대표와 10살 젊어진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회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첫 공개 회의가 열렸는데요. 노트북이 등장했고 여성이 많아졌고 공개 회의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이미찬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노트북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최고위원들도 백팩을 메고 오거나 넥타이를 매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평균 나이는 47살로 전임 지도부인 2019년 황교안 대표 체제 때보다 10살 가까이 젊어졌습니다. 31살로 지도부 중 가장 젊은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과 가장 나이가 많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나이는 30살 차이가 납니다. 메모지 대신 노트북을 보며 발언을 시작한 이 대표는 새로운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파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움을 넘어가지고 여의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대표 직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두고 첫날부터 이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대표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그치지 않도록 저희 최고위원 모두가 함께 손잡고 열심히 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존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최고회의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사전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미 발표가 된다면 최고회의가 사실은 형해화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수석 대변인, 비서실장 인선안이 최고위 의결 전 언론에 알려진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 대표가 공약한 공직 후보자 적성검사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일부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도부 내 의견 조율이 이 대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몰고 온 변화의 바람에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출범시킬 대선 기획단장에 당초 생각했던 중진 의원이 아닌 젊고 참신한 인물을 배치해 맞불을 놓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대신 이 대선 기획단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전망이어서 흥행을 위한 바람잡이 역할만 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어 마이크가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에게 먼저 건네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당이 공천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평소 발언 순서가 마지막이었는데 젊은 최고위원 순서를 앞으로 당긴 겁니다. 대선기획단도 젊게 꾸리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단장에 82년생 이동학 최고위원과 소신파로 분류되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 등이 검토 중입니다. 처음에는 우상호 의원 등 중진급이 단장으로 거론됐지만 우 의원이 투기 의혹 명단에 오르면서 제외됐고 이준석 대표 바람으로 청년 단장이 급부상한 겁니다. 청년을 내세우는 대신 대선기획단 권한은 축소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기획단의 권한은 당원 당규에 정해진 게 아니라면서 지도부 결정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는 대선기획단은 흥행을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젊게 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경선 일정 확정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 없이 흥행에만 집중하라는 취지로 들리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신상품 경쟁하듯 정치 경험이 없음을 내세우는 게 정도일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젊은 의원은 단장을 누가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대선기획단 구성을 논의한 뒤 이번 주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트레인 뉴스 최수연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게 있죠. 내로남불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탈당한 의원은 5명뿐입니다. 주말에 송 대표가 직접 설득도 해봤지만 대부분 버티고 있어 지도부는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이어갑니다.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 당의 탈당 권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 매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를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에 이어 오늘은 자신과 부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아파트 매매는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8일 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12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은 여전히 당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우상호 의원을 포함한 해당 의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 끌 수 없단 판단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준 뒤 탈당을 다시 권유한 겁니다. 대화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대화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 것이 지도부의 의지인데 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시시비비를 모두 따지는 징계위원회까지 갈 경우 당이 분열될 수 있다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탈당 권유가 버티기에 막히면서 생색내기용 탈당 권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8월까지는 입당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윤 전 총장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전국을 돌며 민심 투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 투어를 시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명망가가 아닌 일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은 물론 현안이 발생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민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순회 시작 지역 등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전국 순회에 대해 또 다른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기존 정치인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기반이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당에 경선을 치를 경우에 대비한 조직 강화 차원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심 청취를 시작하면서 정치 선언과 국민의힘 입당 논의는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국민이 불러서 나왔고 국민이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차차 보면 아실 것이다. 모든 선택은 열려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입당 시한을 8월로 언급한 데 대한 답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다는 그 해석이 저는 그 시점 뒤는 아니길 바랍니다. 윤 전 총장은 조만간 SNS를 개설해 국민과 온오프라인 소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이준석 체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파격과 화합이 공존했다는데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첫날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쭉 취재를 해왔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뭐 달라졌습니까? 네, 국회 출근하면서 이 따릉이 공공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따릉이를 타지는 않았지만 이 따릉이 출근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또 보좌진이랑 국회 직원들은 이미 많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들도 놀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SNS에 댓글까지 달고 있는 건데요. 한 네티즌이 이 대표의 SNS에 국회의사당 역이랑 국회 입구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용이라고 비판을 하니까 직접 가보십시오. 뭡니다. 이렇게 직접 응수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의 방명록 글씨체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글씨체가 삐뚤빼뚤해서 역시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답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가 다 화제인데요. 이 일정도 좀 볼게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과 첫 대면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102명 모두가 이 대표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 현장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경선 기간 동안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언행이 다소 거칠다 또는 뭐 경솔하다 같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일까요? 의원들과 만나는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금일로원청의 사회를 맡은 조명희 와한니 지치고 분노가 있는 국민들에게 이준석 백신이 등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께서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별 관심이 없는데 여의도 따릉이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많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20여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서범수 의원님께서 비서실장직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거나 또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등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나름 이제 여의도 문법을 좀 존중하는 모습도 보이는 건데, 근데 아까 이제 리포트 보니까요, 이 첫 최고위원 회의부터 이 대표를 견제하는 최고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삼선 의원 출신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당 대표가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의 인선을 혼자서 결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고 사후에 통보만 하는 그런 최고회의가 되면 최고위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당대표 입장에서 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당의 어떤 방침이 되려면 모두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최고위원들 발언을 앞으로 경청하겠다 이렇게 수습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당 게시판에는요. 첫 지도부 회의에서 흔들게 할 것이라면 사퇴해라. 또 벌써 기싸움을 거는 것 같은데 조심하라. 이런 등의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당선된 날 바로 이곳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했던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까지는 입당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후폭풍이 있어요. 네. 윤 전 총장 측에서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장해찬 시사평론가는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제 들어오라고 으름장을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SNS에 적은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대선 버스 8월 출발론에 대해서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라면서 택시 직행론으로 맞선 겁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장 씨의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벌써 이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에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윤 전 총장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과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고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취임 축하 메시지도 먼저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도 재차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우리 당 밖에 있는 훌륭한 주자들이 그리고 또 우리 당 안에 있는 혹시 아직 결심하지 못한 대선 주자들이 있다면은 정말 풍성한 대선 주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맞설 그런 빅텐트를 치는 것에 제 소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도 오늘 이제 지지율을 언급을 했던데, 자, 전당대회가 있던 지난주 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은 39.1%, 민주당은 29.2%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9.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좀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인천과 경기 지역의 지지율 이렇게 나왔고요. 또 서울 등 지지세가 약했던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요. 여당 지지세가 강했던 40대의 지지율이 4.4%포인트 오르면서 30.7%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출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는 다른 말로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 지금까지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